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 주 초반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등등 우리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축값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그래 아주 큰 이슈들이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밤 자고 내일 아침, 모레 아침 일어나기 전에 아마 어떤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때까지는 시장이 아무래도 좀 관망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위로 움직이기도, 그렇다 좀 아래로 움직이기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좀 갇힌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시황은 어떠한지 지수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금 좀 하락폭이 깊게 내려가다가 고개를 쳐드는 형국, 현재 4포인트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1970선대 호기롭게 올랐던 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좀 올라선 채 마감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선 것이 반갑습니다. 142억 원 순매수인데요. 물량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줬다는데 땡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0.9포인트 아주 조금 빠진 약보합장입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역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127억 원어치를 사주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 하나도 안 움직였네요. 와, 제자리 걸음인데요. 네, 오늘장 내일장 진행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딱 제자리인 거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괜히 기분 좋네요. 예, 오늘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샘플러스의 정재현 멘토님도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컨디션 어떠십니까? 컨디션은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은데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다소 좀 씁쓸한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씁쓸한 생활. 하지만 또 이게 달콤한 또 그 시간이 곧이어 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황부터 한번 정확히 짚어보죠. 예, 일단 금요일 시장의 흐름들은 좀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6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안거리로 좀 삼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6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약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하락 반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27억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의 강도를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좀 과매도 권역에 진입한 종목군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시장에서도 다소 안 좋은 기사거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가장 안 좋을 때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좀 더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좀 갈아탄다라고 해도 일단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좀 더 힘들지만 보유 관점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 또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예, 우선 거래소 종목 그리고 스몰캡 종목군도 몇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SK텔레콤입니다. 일단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했었던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연말
배당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그렇게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지금 통신 섹터 중에 실적은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나와주게 된다면 차후에 정고점권역이죠. 24만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차트는 정배권역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2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사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현대 상사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상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2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처럼 대우인터내셔널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미얀마 가스 에 대한 상업 생산이 개시가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지금 4만원대, 4만500원 정도대의 저항대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유입을 해줬고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전날에 이어서 금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이다. 결국에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약 섹터입니다. 제약 섹터의 중소형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쌍봉을 기록해주고 저점 이탈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과거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우선적으로 박스권역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대에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해주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 상승 N자형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약 한 5천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양호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종목은 좀 작은 종목입니다. 텍셀 네트컴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과거에도 말씀한 600원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봤던 부분들은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알짜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상당히 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오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정배열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타 법인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텍셀레트 같은 경우는 4분기 때에 대한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입니다. 약 한 79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보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KT의 신임 회장으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좀 위기감에 휩싸였던 KT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황해 법칙 이런 것을 해서 워낙 이제 IT 업계의 큰 우뚝성 거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임 회장들하고 좀 더 그 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취임 후에 KT 주가에 어떤 영향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황창규 KT 신임 회장, 일단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좀 유명했었죠. 황해 법칙이라고 해서요. 일단 매년 반도체 메모리 용량을 매년 2배씩 증가를 해주는 그런 법칙이다라는 부분들이 새로 생겨났던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이제 재개된다면 내년 1월 달부터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통과가 된다라면 2017년까지 KT를 좀 경영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EO에 대한 효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영은 좀 잘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아마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통신 섹터를 보게 된다면 CEO 효과로 인해서 KT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KT보다는 오히려 특징주로 말씀드렸었던 SK텔레콤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도 가격대에 나는 한번 좀 접근해보고 싶다. 이런 투자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가장 큰 저항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 한 31,500원짜리 대입니다. 얼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한 차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3만원 정도 때까지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갭으로 이탈했던 자리대가 회복을 하기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조금 더 밀려 내려왔을 때 한 3,400원 정도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좀 가까운 친구 하나도 재작년 가을, 겨울쯤에 괜히 배당 받겠다고 이거 KT 사가지고 아직도 좀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듯 싶던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배당을 노리고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배당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CEO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 자연스럽게 배당은 높여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새로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은 관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해야 된다면 지금은 관망이다. 자, 그리고 한창 상승 가도를 달리던 한국가스공사가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하락세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릴까요? 예, 금일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1선을 하회하는 개파락 출발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21선을 갭으로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금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좀 터져 나온 그런 모습들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도 기관 쪽까지도 함께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추세대 라인대를 그려보게 된다라면 지금 저점권역까지 보게 된다면 61선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깨질 수가 있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필히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아마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이나 자원개발 사업이라든가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실적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보유를 해볼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은 요즘 들어서 워낙 어렵습니다. 증권업종. 뭘 해도 요즘에 좀 안 되는 형국이 아마 두 군데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가 건설이고 하나가 요즘 증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국민연금의 NCR 기준 완화 소식에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걸 추세로 봐야 될까요? 일시적으로 잠깐 움직인 것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연금 쪽에서 NCR에 대한 기준 완화 부분들이죠. 일단 영업용 순자본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경을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기준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국민연금에 대한 이 기준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으면 못했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기준을 좀 완화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 일단 승인이 좀 났습니다. 결국에는 금감원 같은 경우는 현행의 150% 이상을 좀 유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00% 이상을 좀 기준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400%에서 250%를 좀 하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기준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 효과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에서는 증권주에 대해서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기엔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증권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몇몇 증권사 이외에는 대부분 다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큰 증권사들,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만 약간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좀 소폭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뭐 증시 시장에서는 좀 약간 좋은 그런 흐름들이겠지만 증권주에게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각 기대감 때문에 좋은 흐름을 상당 기간 좀 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던데요. 예, 일단 매각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는 아마도 서서히 좀 선반영을 받아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라면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트레이딩 관점이다. 그다지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제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 멘토 분들마다의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지훈 멘토 현재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이지가 쭉 올라갑니다. 어이구, 많이 올라갔네요. 예, 72.6% 수익률입니다. 73%에 근접하는 그런 수익을 보였는데요.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이런 것들 모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셨는데, 오늘도 혹시 종목 추천 369 도전이 있을까요? 예, 금요일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네. 최근에 지금 내수 섹터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내수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금일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500원부터 1,450원 정도대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9%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팜스토리, 목표 수익률은 9% 최고 수익률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코너에는 선물시장의 절대 강자인 선물왕조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좀 양호하다, 괜찮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시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선물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W자 패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제자리, 그리고 출발점을 갖다 놓고 수급의 변화. 그런데 이제 어제와 좀 다르다라는 것은 수급이 오전과 오후가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역시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상승분은 결국 비추세 구간 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수급 대비해서 전체가 완전히 변경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관계 쪽의 포지션도 조금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시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외국인들 자체가 매도가 많이 갑자기 2배 정도로 전환됐다라고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 기관계 쪽의 집중력을 좀 보시면 좋겠고 시장의 오후장의 변동은 역시나 개인들과의 엇박자, 개인과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 역시도 시장이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260자리를 터치할 수 있는 모양새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틱 모자란 259.95가 오늘의 고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전체적으로 콜옵션 자체적으로의 변동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자 이렇게 만들어지었고요. 그리고 풋옵션 쪽의 노크를 보면 풋옵션의 변동도 조금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옵션 가격들이 이제는 순차적으로 자신들의 중간적인 단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렇다면 파생시장이 현물시장보다는 좀 더 빠르게 깨끗해지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수익 쪽으로 보면 베이시스 자체가 깊은 백워에서 낮은 백워로 들어오면서 차익과 비차익을 모두 다 동반해서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는 시가총액 가장 집중적으로 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순환매 쪽인 측면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들어오고 있는 순환매도 기관 쪽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황의 대표 종목군 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위축이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어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수급이 어제는 한 방향, 즉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주체가 한쪽으로만 쏠렸던 것이 스위칭을 완전히 바꿨다. 그렇다면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쪽으로의 고집,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도 저는 또다시 관점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포를 벌써부터 가동시킨다?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후장 금일의 황금 라인을 말씀드리면요. 오전장 황금 라인이 258.80 위에서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이 부분이 딱 1p 정도 내려온 257.80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금방 올라오는 것처럼 결국 하락 부분도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쉬운 부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파동 자체가 올라와 버리고 나서 고점 자체를 살짝 찍어주고 죽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 추가 반등이 가능했었지만 역시 이거는 뒷북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미국장과 유럽장이 강하게 갔던 건 FOMC 내용보다는 다른 경제 지표값 때문에 갔었죠. 그에 따른 화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관점에서는 FOMC 불확실성을 좀 대두시키는 것 같고 오늘 시가 부근에서 빠르게 올라친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역시나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슈팅 같은 종목군들을 때리고 있는 주체는 기관 쪽이 좀 때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물의 힘이 약해서
선물의 힘도 조금 희망가리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황금라인 5장 257.80 이탈 여부만 반드시 보시면서 이탈 없고 지지력이 계속 나온다라면 이런 관점이라면 역시 공포의 매수로 한 땀 한 땀 짧은 스위칭으로 매매를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점검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등주 시간입니다. SK증권 역산 PIB센터의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짜주십시오. 네,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해외 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를 출발했다가 결국은 선물 시장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FOMC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시장도 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FOMC에서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테이퍼링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태까지 버냉키의 후임으로 진행된 앨런이나 그 외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매파로 바뀌지 않은 FOMC 의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번 FOMC 회의가 결정적인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앨런이 내세웠던 그런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미충족이 아직까지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분은 당연히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행의 여부보다는 양의 문제에서 조금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약 200억 불 정도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시장은 아마도 충분히 감내하고서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율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죠. 1051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050원 근방에서 계속적인 환율의 공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업종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선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오전에 급하게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1,500개 가까이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찍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마지막으로 판단해 보시게 되면은 연말 배당락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 지수,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지수 방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찍었었던 1950선이 아마적으로 단기적 바닥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선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 사고 싶었던 종목들 꼭 참으신 다음에 저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국면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요즘 1등 종목들이 나오는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어떤 쪽들이 괜찮은지요? 네, 시장에서 1등 종목, 1등 업종을 계속 꼽아보게 되면 거의 유사합니다. 매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조정이 나오고 난 후에 큰 폭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업종이 하나 있죠. 바로 조선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 보면 저가 수주에 대한 실적 부분이 내년부터는 완화가 되면서 실적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선박은 자연스레 발주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BDI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차근차근히 반등하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선박 발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주가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선사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까지 코스닥에서도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학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낙폭과대 인식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 재고 재축적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죠. 즉 3분기까지 중국에서 재고 축적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4분기에는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를 위한 재고 축적 기간이 도래했다. 또한 벌크선 BDI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초적인 원자로 등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LG화학, SKC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업종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를 필두한 핵심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들은 시장이 밀리더라도 보합 수준이나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시장에서 구경제나 성장 모멘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미리 땡겨와서 프라이싱하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서도 트위터 같은 경우가 연일 신고가를 내다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네이버는 여전히 강세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전형적인 주도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드디어 시가총액 6위에 올라오면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력도 굉장히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 기업으로서는 네이버, SM, 소리바다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과 화학 그리고 컨텐츠 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들에서 이제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들이 나올 듯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세 가지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업종이었죠. 바로 컨텐츠 관련 업종입니다. 네이버, SM, 소리바다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권이라 너무 추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 SM 같은 한류에 대한 그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컨텐츠 업종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XO라는 신규 가수, 신규 그룹이 활동을 아주 많이 왕성하게 하게 됨으로써 그런 매출이 점차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번 소비가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 등 여러 가지 동남아권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배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내년 공연이나 성과 그리고 음원 매출에도 상당폭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SM을 주목하실 때는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는 계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엑소입니다. 엑소의 중국 멤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2의 동방신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이런 모멘텀뿐만 아니고 실적까지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M에 대해서 추천 사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조금 소폭 밀리는 모습입니다. 43,600원 정도 현재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밀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수가는 43,000원 정도 소폭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4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5만원 근처까지는 목표가로 삼으시 이후에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외국도 현상이나 여러 가지 FFC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1등 이어갈 종목으로 오늘 SM 추천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추세매매 달인입니다. JB스탁 이상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현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환율이 이제 너무도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한 40% 정도 매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을 빼면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 대비 좀 다소 선방을 해주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를 좀 갈아타야 되냐 하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지만
지수가 눌리면 경기 민감주가 다소, 견뎌준다는 의미이지 좀 더 잘 간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이제 경기 민감주라서 또 올랐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아니면 연말 배당 등의 관점에서 이제 다소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가 다소 반등했다가 이제 다소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바로 따라 들어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저점은 이제 찍고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바로 상승할지 한 번 더 이제 하락 이후 다시 상승할지에 대한 가름길에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이제 나스닥 흐름도 한 번 정도는 급락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생각 들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한 번쯤은 좀 눌렸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유 종목 중에 금일 반등하지 못한 종목들은 다소 포트를 좀 변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2거래일 정도 이제 FOMC 결과 나오는 2거래일 정도는 시장 흐름을 지켜본 이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순환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업종들보다는 이제는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고점 대비 많이 꺾였던 IT, 철강, 화학 등이나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게임주나 여행주 같은 좀 업종들이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살펴야 될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 이제 추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추세 종목군들이라면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첫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이제 뭐 국내 디지털 유료 방송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채널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입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방송 서비스 매출이든지 홈쇼핑 등 송출 이제 수신료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좀 매출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2014년부터 이제 접시 없이도 이제 그동안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접시를 꼭 설치해야만 이제 스카이라이프를 볼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위성 수신 방식을 적용해서 접시 없이도 이제 시청을 할 수 있는 게 변화되면서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스카이라이프가 연일 계속 9.43,000원을 찍고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졌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수 흐름이 좀 나타났었으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지 않은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거래일 연속 정도 이제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한 부분들은 이제 기관이 받아주면서 접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과 61선을 좀 돌파한 흐름이 나타난 만큼 한 120선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접시라고 표현해 접시형 안테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접시형 안테나 동그란 거. 예. 자, 그다음 또 종목이라면 어떤 거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바이오스페이스인데요. 이제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관련 업종으로 체지방 분석기인 인바디를 이제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체지방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시장에서는 바이오스페이스가 세계 1위를 장악하고 있으며 세계 한 70여 개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용 체지방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약 3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을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적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으며 4분기도 그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격 의료법이 이제 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첨쳐지고 있으면서 이런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도 좀 다소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되고 있으며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을 대부분 수렴한 상황에서 지금 최근 코스닥의 하락과 함께 다소 하락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약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완연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은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이 아무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에 삼성에서도 이제 이쪽 헬스케어 및 원격 의료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추세 종목으로는 이제 바이오스페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카이라이프와 바이오스페이스 참고하시고요. 자, 투자해볼 만한 탑픽주로 꼽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모드 투어인데요. 이제 네. 국내 최초로 이제 여행 상품을 도매업을 시작한 국내 대표적인 여행 전문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뭐 일본 방산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신여행법 등의 대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여행객도 또한 이제 5년 동안 보면 약 26% 정도 증가하는 모습 속에서 최근에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중국 여행객을 더 보기가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가에 대한 지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 국외 여행의 성수기인 만큼 수요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원고라든지 엔저 현상에 따라서 저렴한 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뭐 일본으로 여행 간다든지 이런 해외로 가 있는 수요가 아무래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좀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소 이탈을 해주면서 모드2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할 때 기관들이 이걸 받아주면서 저점을 좀 형성해주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 들어와주면서 주가 흐름도 다소 옆으로 흐르면서 조금씩 저점을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괴리되는 모습이 이제 다소 악재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수급이 좀 회복되면서 실적 향상 좀 기대된다는 이슈와 함께 좀 다소 우상향하는 흐름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형적으로 모드2가 이런 흐름에 딱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돼서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이제 편입을 하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 거의 3% 가까이 딱 눌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이 매수하기 딱 좋은 음봉일 때 매수했을 때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좀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만큼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로는 이전에 좀 다소 횡보를 보였었던 25,000원 부근을 제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25,000원 목표를 설정해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기관이 받아줬던 최저점 부분인 19,700원을 이제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율 문제가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음양의 뭐 양쪽에 그게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화가 좀 강세로 움직이다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인바운드는 조금 이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가고자 하는 또 우리 고객들을 내보내는 그 아웃바운드 쪽에서는 상당 호재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좀 균형적으로 평균을 내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드2는 괜찮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요. 다만 이제 일단 주가 상승할 때 무조건 그 같은 뉴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호재로 받아들이냐 악재로 받아들이냐 좀 차이점이 좀 다소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드2는 그동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환율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우선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컸던 만큼 오히려 이제 국내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행 시장을 상당히 와서 이제 소비해주는 그 주요 국가들이 뭐 일본, 중국 등등일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엔화가 좀 이렇게 저평가되는 국면으로, 엔화 약세 쪽으로 흘러가는 만큼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잘 짚으시고 이 모드2에 대한 추천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현금 비중이 어이구 넉넉합니다. 75%. 그 밖에 두 종목이 15%, 10%로 들어와 있고요. 네, 자, 지금 별로 손실이 거의 안 났습니다. 한 1% 내외의 그런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이 시간에 출연을 하면서 이제 가장 종목을 선정할 때 좀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 제가 한 4주, 5주 정도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그동안 지수가 계속 하락을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주가 흐름을 크게 영향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꾸려봤고요. 때문에 이제 그래도 포트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일단 도전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고 제가 종목을 소개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제 목표가 부분까지는 좀 올라왔었었는데 다소 거기서 눌리는 모습이 좀 아쉬운 좀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120선을 이제 한번 돌파한 이후에 이 120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으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 속에 최근에 외인도 다시 이제 매수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 만큼 좀 홀딩 좀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인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도 삼성향 물량 감소 우려감 때문에 네페스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주가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다시피 8,200원에서 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거의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평선을 모으면 다소 이제 힘을 응축한 단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보다는 그래서 크게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7,900원 선까지는, 7,000, 이전에 7,950원 선까지 한번 눌렸던 흐름이 나타났던 만큼, 손절가 한 7,900원 정도로 일단 하향을 한 이후에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드렸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저희 프로그램 보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일단 종목 상담 게시판 새로 준비해서 마련해놨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더 간편하게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으로 저희 1부 시작할 때부터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1부 시작할 때 딱 2시부터 그냥 문자 막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주셔도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잘 살펴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궁금하신 점, 질문 등등 있으면은 꼭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선윤, 이상로 멘토 등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